안녕하십니까. 최정호의 채용과 비움 채채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홍진표 교수님 모셨습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신 홍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홍 교수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어디서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선생님 하시는 일을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양력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 1988년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17년간 근무하다가 4년 전에 삼성 서울병원에 정신과로 직장을 옮겨서 이제 교수로서 진료와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신과가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요. 특히 선생님께서 주로 하는 진료 분야라든지 또 아니면 주 관심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병원에서는 주로 이제 공황장애 같은 불안장애 환자를 주로 진료하고 있고요. 그 외에 관련되어 있는 우울증이나 또 불면증 환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관련해서는 많이 하는 이제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단기간 한 2회 정도 운영하는 단기 교육 프로그램이 이런 공황장애 환자들한테 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가천대 조성진 교수가 개발한 가상현실을 이용한 공포증 치료 프로그램을 환자한테 적용해보고 있는데 도움이 되는 환자들이 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외에도 사실 저는 이제 병원 외적으로는 이런 사회정신건강에 관계된 그런 연구나 또는 활동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복지부하고는 한 20년 정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건강 실태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해서 보고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나 또는 서울시와 함께 또 정신질환자들을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정책과제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 일종의 사회정신의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야가 또 어떻게 보면 정신과에 굉장히 특별한 분야인데 왜 그쪽 사회 쪽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한 20대 후반에 정신과 수련을 마치고 군대 대신에 이제 연천의료원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때 곳이 여러 가지 정신보건 사업을 비롯한 보건 사업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병원 밖에 또 사회의 어떤 의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었는데요. 그때 제가 근처에 있던 정신질환자 수용소를 방문했었는데 그곳에는 환자 한 명이 저보고 선생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봤더니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 누구예요? 라고 말을 하는데 보니까 제가 서울대학병원에 레지던트로 있을 때 그때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이었는데 그 환자가 그때는 퇴원할 때는 좋아져서 퇴원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시 재발됐고 가족들이 그 환자를 더 덜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수용소에 보냈고 그래서 한 1년 이상을 그곳에 생활한 것을 보고 자신이 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사실은 그 환자가 너무 음식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체중이 30kg 빠져서 제가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당시 서울대학병원은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 곳이었는데 그런 시설에서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 환자가 수용시설에서 여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걸 이제 고민하게 됐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얘기일 수도 있고 이게 참 어떤 치료의 체계라든지 이런 쪽에서 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회정신의학 분야를 좀 열심히 하시다 보면 나름대로 또 보람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느 쪽 좀 보람이 있으실까요? 사실은 저는 이제 공중보호사를 마치고 이제 취직을 하면서 보건소로부터 이제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도 오랫동안 했었고 또 서울시에서는 제가 이제 환자들 입퇴원을 결정하는 그런 정신보건심판위원장도 10여 년 했었고요. 또 국가인권위원회하고는 현재까지도 이런 정신장애인 차별을 막는 그런 자문위원으로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서울시 정신건강사업지원단장을 맡아서 일을 했었는데 그런 일들의 주된 목적은 이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퇴원한 후에 사회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또 인간적인 삶을 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곳인데 막상 이번에 그 강남역 사건이라든지 또 진주에서의 살인 사건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들이 기울였던 노력들이 과연 좀 진정 효과가 있었나 하는 좀 회의감이 들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열심히 좀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저희의 일이고 할 텐데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들이 또 수용소에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어야 됐고 또 그나마 또 잘 더 관리가 안 되니까 요즘에 뭐 조현병 관련된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제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사실 저는 평생 그런 복지부나 서울시랑 같이 이런 조현병 환자들이 좀 잘 관리돼서 지역사회에서 이제 치료받으면서 인간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순수한 뜻들이 이제 실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왔는데, 사실 이런 한 가지 좋은 정책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노력들과 많은 사람들의 그런 협조가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정신질환자들을 너무 쉽게 입원을 시켜서 감금을 해서 그런 대형 시설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으면서 가둬두는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가장 이제 관심사고 이걸 이제 개선해야겠다고 다들 이제 믿고 있었는데, 그때 그 한 가지 치료, 장기 입원의 치료 대안으로서 이제 외래 치료 명령제 같은 것들도 그때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2006년도인가요? 입법이 되고 또 현재도 그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제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번에 그런 진주 살인 사건이나 또는 뭐 이번에 이제 역주행 사건으로 인한 살인 사건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순수한 뜻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제대로 사회에 정착시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